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인 공부, 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뇌과학을 중심으로 5가지로 풀어보았습니다. 우선 기지개를 한번 켜볼까요? 자, 쭉 켜니까 찌뿌둥했던 몸이 개운해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뇌의 작용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된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뇌를 움직이는 것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인데요. 몸을 움직이면 이 물질들이 더 잘 생성됩니다. 즉, 운동을 통해서 뇌가 더 튼튼해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신체 중 어느 부분이 뇌를 조금 더 자극할까요? 캐나다의 신경의학자인 펜필드 박사는 뇌와 연관된 신체 각 부분의 비율을 그림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나아가서 이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손과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지요? 이를 역으로 말하면 손과 입을 자극하면 뇌를 조금 더 잘 자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인 구보타 기소는 손은 외부로 드러난 뇌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 운동을 하고 손을 많이 사용해 보세요. 공부를 잘 하려면 익힌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는 기억이 지속되고 사라지는 정도, 즉 망각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망각 곡선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익힌 후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10분만 지나도 배운 것 절반 가까이를 망각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는 원래 잘 까먹는 존재,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많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네, 더 잊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10분 후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습을 하면 공부를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것을 따지죠. 공부를 할 때에도 효율이 높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연구소는 공부의 효율성을 연구해서 이러한 러닝 피라미드라는 것을 제시하였어요. 이것에 의하면 다양한 공부 방법 중 가장 효율성이 낮은 것은 듣기였습니다. 그보다 높은 것은 읽기, 읽기보다 높은 것은 듣고 보기, 그리고 현장 견학, 토익 토론, 실험하기 순으로 효율성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가장 효율성이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서로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알지 못하는지와 연관되는 메타 인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사진 한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이 아기 원숭이 앞에서 메롱 혀를 내밀었는데요. 이를 본 아기 원숭이는 자기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바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타인과 함께 공부를 하고 대화 토론하면서 공부할 때 가장 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공부를 잘하는 세 번째 비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서로 가르쳐 보십시오. 공부는 지능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능이 IQ만 있을까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8개 혹은 9개의 지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강한 지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강한 지능을 알고 이것을 적용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즉, 자신의 강점 지능을 기르고 활용하자입니다. 공부 비법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데니얼 골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트레스는 당신을 멍청하게 만든다 라고요. 실제로 위기 상태에서 뇌는 감정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공부를 할 때 사용되는 인지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본다면 편안한 환경 속에서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렇다면 뇌도 그것에 감응해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뇌를 잘 활용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뇌는 몸과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손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손을 많이 사용해 보아라. 기억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복습을 많이 해라. 효율적인 학습법이 있다. 보편적으로는 서로 가르치는 학습법이 효율적이며 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중지능 중에서 강점지능을 활용해 보아라. 뇌는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5가지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삶에 적용해보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참고한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는요, 방금 확인한 공부를 잘하는 5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해 본다면 그 공부법은 벌써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에요. 감사합니다.